안녕하십니까. 예, 생물 기본 강의 5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교재에 밑줄 긋는 부분, 그 교재 표시하는 부분을 강의 시간에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좀 그 교재 표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표시가 돼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강의 시간에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그 부분을 그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강의 전에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재 2권, 교재 생물 2의 1권에 122페이지, 121페이지까지 했죠. 세포호흡을 쭉 보셨는데 세포호흡이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좀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일단 보시면은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은 5단계라고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 숫자 5를 기억하셔야죠. 공부하실 때 그 숫자를 좀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5단계 다 외우셔야 되죠. 자다가 일어나도 외우실 정도로 해당 과정, 아세틸코에이 생성, TCA 회로, 전자전달, ATP 합성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세틸코에이 생성은 피루부산 산화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2단계하고 3단계를 합쳐서 TCA 회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이게 TCA 회로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4단계, 5단계는 보통 합쳐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해당 과정은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을 만드는데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됐을 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만 일어납니다. 다음 아세틸코에이 생성과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매트릭스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어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 안쪽에, 내막 안쪽에 그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호기성 세균이 진핵세포에 들어가서 공생하게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호기성 세균 상태에서 원래 자신의 세포막이 있었죠. 그 세포막을 끌고 들어가서 이게 결국 내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내막이라는 것은 원래 호기성 세균의 자신의 세포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 3단계가 일어나는 것은 호기성 세균의 안쪽이니까 실제로는 호기성 세균의 세포질이죠. 그래서 세포질에서 원래 그 여러 가지 효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진핵세포 내로 들어왔을 때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 다음에 4단계하고 5단계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되기 전에 원래 호기성 세균이었을 때는 여기 내막이 자신의 세포막이었죠. 거기에 컴플렉스 1, 2, 3, 4가 있고 이 1, 3, 4가 수소 이온들을 밖으로 펌핑 아웃했죠. 그러니까 이 세균 상태였을 때는 자신의 세포막 밖으로 수소 이온들을 펌프 아웃하고 그 다음에 이 수소 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면서 ATP가 합성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구조인데 얘가 진핵세포 내로 들어오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막이 아닌 내막에서 당연히 4단계, 5단계의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다음 해당 과정이고요. 뭐 해당 과정 용어는 해당이 분해하다 그리고 당이죠.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고, 처음에 글루코스, 그러니까 모든 그 중간 물질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출에서 아예 나오질 않고요.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4개 단계 위쪽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도당에서 포도당 6인산, 그다음에 이성질체가 되죠. 과당 6인산, 그다음에 과당 6인산에 인산을 하나 더 붙여서 과당 16 비스포스페이트, 그러니까 2인산이죠. 그다음에 우측을 보시면은 이렇게 탄소 6개, 그 양쪽 끝에 인산이 붙어 있는데 얘를 반을 쪼갭니다. 그래서 DHAP와 P겔, G3P라고도 하죠. 로 분리가 되는데, DHAP까지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P겔은 아셔야 됩니다. PGAL. 얘가 계속, 얘는 이제 탄소 3개짜리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PP도 거치고 피루부산이 됩니다. 근데 DHAP하고 P겔은 서로 쉽게 전환이 되죠. 근데 P겔이 피루부산으로 계속 전환이 되기 때문에 P겔 농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DHAP는 P겔로 전환이 쉽지만 P겔은 농도가 낮기 때문에 DHAP로 갈 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웨이로 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PEP를 그려놨는데, PEP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 끝에 P가 파이루베이트입니다. 피루부산이죠. 그리고 이놀 피루부산인데 그냥 피루부산의 이성질체입니다. 그래서 이성질체라서 분자식은 똑같고 그냥 모양만 변형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산이 붙어 있고, 그래서 PEP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얘가 피루부산과 같이 탄소 3개짜리란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해당 과정 조절 부분인데, PFK라는 단백질이 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PFK는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인데, 포스포프럭토는 이제 과당에 인산이 붙은, 여기서는 과당 6인산을 말하죠. 여기에다가 다시 인산을 하나 더 붙여주는 효소입니다. 카이네이즈는 인산화 효소고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효소죠. 그래서 이 PFK가 과당 6인산에서 과당 16, 2인산으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세포호흡에서 최종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ATP죠. 그 ATP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는데, ATP의 농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시트르산은 반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트르산의 농도가 높으면 곧 ATP의 농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ATP가 충분히 생산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세포호흡을 돌릴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맨 앞 단계인 해당 과정 앞부분의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중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ATP나 시트르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PFK의 바인딩, 결합을 하고 이 효소의 활성이 저해가 돼서 이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부분도 기출이 됐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해당 과정의 조건을 보시면 얘는 산소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공생하기 전에 이미 그 진핵세포가 갖고 있던 기능이기 때문에 포도당 한 분자에서 ATP를 2개밖에 못 만들거든요. 하여튼 원래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산소도 불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도 불필요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생성물은 아실 거고, 그다음에 해당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기출보다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기하고 회수기로 구분된다. 그리고 투자기에 ATP가 2분자가 소모가 되고 회수기에 4분자가 생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2분자를 얻어내게 된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 반응 조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있네요. 그러니까 AMP의 농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TP하고 ADP, AMP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얘는
모노포스페이트라서 아데노신에 이제 인산이 하나밖에 붙어 있지 않은데 얘는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ATP들이 다 소모가 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ADP나 AMP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AMP의 농도가 높다는 거는 그 세포 내 에너지가 다 소모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세포호흡을 빠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AMP의 농도가 높으면 이 AMP가 아까 PFK라는 효소에 결합해서 활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해당 과정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2단계 아세틸코에이 생성입니다. 아세틸코에이는 일단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이 되는데 피루부산의 구조는 암기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알파케토산 중에서 가장 작은 분자라고 말씀드렸고 끝에 산이기 때문에 카르복실 그룹이 있고 산의 바로 옆에 탄소는 케톤 CO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H3 메틸 그룹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이 메틸 그룹을 잘라내고 H를 붙이게 되면 CHO는 알데하이드가 돼서 케톤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 알파 케토산 중에서 가장 작은 분자입니다. 그래서 탄소수 3개라는 거 기억하시고 구조식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피루부산에서 CO2 부분이 빠져서 이산화탄소 가스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수소가 남는데 이 수소는 NADH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나면 남는 그룹이 요 CH3하고 CO 그룹입니다. 아세틸기죠. 여기에 코엔자임 A가 붙어서 아세틸 코A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A 부분은 그냥 캐리어죠. 그냥 운반체 역할만 하고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아세틸기 부분이고 그래서 탄소가 2개이기 때문에 아세틸 코A는 C2, 탄소 2개짜리로 취급을 합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있어야만 무조건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아세틸 코A 형성 단계부터 산소가 있을 때 이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아세틸 코A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말씀드렸고, 예,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 TCA 회로죠. TCA 회로는 이름을 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 크랩스 회로 같은 용어라는 거 아셔야 되고, TCA 회로의 첫 번째 물질이 시트르산이죠. 근데 시트르산은 뭐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W자에 이렇게 있고, 끝에 3개는 카르복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그냥 일반 탄소지만, 그래서 TCA는 카르복시기를 3개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트라이 카르복실릭 애시드고 그것 때문에 TCA 회로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리고 첫 번째 물질이 시트르산이기 때문에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크랩스는 발견자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잘 보이나? 예. 자, 보시면 그 TCA 회로를 포함해서 그 전의 단계까지 해당 과정 끝에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고 얘가 아세틸 코에로 변환이 되죠. 2단계였습니다. 그 다음 이 8개 물질이 있는 이 단계가 TCA 회로인데 아세틸 코에의 2개의 탄소가 옥살초산 보시면 C4거든요. 4개의 탄소에 결합을 해서 시트르산 6개의 탄소 물질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8가지를 구조식을 공부하시는 게 사실 정석이긴 한데 뭐 저희 시험에는 구조식이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사이클 내부 물질들이 나온 적이 딱 2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안 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2문자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문자를 따서 C, 알코, 수프, 마록 이렇게 암기하시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탄소 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피루부산은 3개, 아세틸코에는 2개, 시트르산 6개 보셨죠? 그 다음에 이소시트르산은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탄소 6개입니다. 모양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부터 탄소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5고 숙신일코에는 탄소 4개입니다. 그리고 이후는 전부 탄소 4개.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TCA 회로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데 어떤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위치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그런 기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ATP가 어디서 나오니라는 지문 하나는 출제가 됐고요. 좀 기출보다 세법에서 어렵게 내면은 아마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TCA 회로에서 나오는 물질들의 위치를 암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2가 세 분자가 생성이 되는데요. 피루부산이 탄소 3개짜리이기 때문에 다 분해가 되고 나면 CO2가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보셨죠? 피루부산 구조식을 아시니까 여기서 나온다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 여기와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건 쉽죠. 그러니까 탄소 수를 보시면 됩니다. 6에서 5로 감소할 때, 5에서 4로 감소할 때 CO2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ATP 생성입니다. 얘도 쉽죠. 그냥 쑥에서 쑥으로 갈 때 생성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ATP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숙신일코에이가 숙신산으로 바뀔 때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는데 그게 ATP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GTP를 생성합니다. 죄송합니다. GTP를 생성을 하고 GTP가 나중에 다시 GDP로 전환이 되면서 인산기가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서 ATP를 생성을 합니다. 이유는 숙신일코에이를 숙신산으로 바꾸는 효소가 ATP를 다루지 못합니다. GTP밖에 못 다루기 때문에 GTP로 바꾸는 거고요. 나중에 ATP로 전환을 할 때는 다른 효소가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하고 GTP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ADH 생성은 4개인데 아마 출제가 되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렵고, 근데 이거를 정확히 알려면 구조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고 그냥 2문자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피루부산에서 NADH 나오는 건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알파케토글루타르산하고 말산은 시작하는 알자하고 말자가 리을 받침이죠. 그래서 리을 받침 2개 있는 데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소시트르산까지 같이. 그래서 2문자로 PER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이 2단계하고 3단계를 같이 TCA 회로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갖고 좀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A 회로에서 생성되는 NADH의 개수는 피루부산 1개당 4개이다. 아세틸코에이 생성 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포함하면 4개가 맞지만 TCA 회로가 요 3단계만 포함할 때는 3개죠. 그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에이 단계에서 하나, 실제 3단계 TCA 회로에서 3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ADH2의 생성인데 이건 쉽습니다. 그냥 아까 ATP 나온 위치 다음 쑥푸 사이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TCA 회로 아세틸코에이 생성당에 포함해서 생성물들을 정리하면
CO2는 세 분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ATP 한 분자, NADH 네 분자, FADH2 한 분자가 형성이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세틸 코에이 단계에서 한 분자씩 나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단계와 5단계인데 이것은 교재로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죠. 지난번에 한번 보셨지만 그 산화적 인산화에선 제일 중요한 그림이니까 자주 여러 번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 막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4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컴플렉스 1, 2, 3, 4라고 아시면 되고, 아래쪽 보시면 NADH가 전자를 전달하는 이 막단백질이 1이죠. 그 다음에 FADH2가 전달하는 게 컴플렉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컴플렉스 1, 3, 4는 프로톤 펌프죠. 프로톤 펌프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바깥쪽으로 퍼냅니다. 수소이온 펌프라고도 하는데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 원자의 경우는 가운데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하나에 맞춰서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근데 다른 원소들과는 다르게 수소 전자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이게 수소 원자죠. 근데 전자가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되는데 결국 양성자 하나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 이온은 양성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 이걸 하이드로젠 아이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로톤 양성자에 해당하는 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톤 펌핑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컴플렉스 1, 3, 4가 프로톤 펌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NADH가 전자를 전달하는 경우는 3개가 다 프로톤 펌핑을 하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3개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서 ATP를 3분자를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DH2는 컴플렉스 2의 전자를 전달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3, 4만 프로톤 펌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TP가 2개만 생성이 된다. 그런 중요한 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에 이 전자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산소 O2가 받아서 물로 변환이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생성물인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생성물 세포흡이나 광합성에서 생성물을 계산하실 때는 포도당 한 분자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무조건 포도당에 대해서 하시는 게 쉽습니다.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2228이 펜프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이제 해당 과정,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에이 생성을 포함한 TCA, 그리고 얘는 피루부산, ATP, NADH, FADH2죠. 얘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피루부산은 TCA, 아세틸 코에이 단계로 들어가면서 일단 소모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생성된 ATP는 4개, NADH는 10개, FADH2는 2개죠. 그래서 얘가 ATP 4개, 얘가 ATP 30개, 얘가 ATP 4개.
그래서 토탈 38개의 ATP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얘는 그러니까 아세틸 코에이 단계에서 생성되는 거 2개 따로 분리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는 산화적 인산화를 하려면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직접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전자만 전달을 하거든요.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NADH가 NAD 플러스의 전자를 전달해서 NADH를 만들기도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FADH2의 전자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게 되는데 FADH2는 아시다시피 ATP를 2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결국 ATP를 최종적으로 2개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뇌나 근육세포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뇌나 근육세포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뇌나 근육세포에서 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가 FADH2에 전달을 하게 되는 경우는 38개를 못 만들고 2개를 손해보니까 36개의 ATP만 형성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예. 많이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포 내 공생설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 한 분자에서 ATP 2개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최대 38개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효율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그 진핵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친구 능력이 뛰어나네, 그러고 같이 공생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산화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도 있고요. 근데 기출문제가 약간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틀릴 수 있을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산화는 보시면 기질 수준 인산화와 화학 삼투적 인산화로 일단 구별을 하셔야 되고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광인산화, 산화적 인산화로 구별이 됩니다. 얘는 광합성에서 일어나고 얘는 세포호흡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인기화 광산이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산이 인기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일단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인산화라고 하면 어떤 물질에 인산이 붙으면 인산화입니다. 근데 세포호흡이나 광합성에서는 주로 ADP에 인산이 붙어서 ATP를 합성하는 경우를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다른 분자에 인산이 붙어도 인산화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호흡 단계에서도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글루코스에 인산이 붙었죠. 그러니까 ATP가 인산을 전달한 건데 글루코스도 인산화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인산화 맞냐? 맞니? 라고 하면 맞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상 인산화하고 ATP 합성 또는 뭐 ADP의 인산화는 구별 개념이죠. ADP의 인산화가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기질 수준 인산화하고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구별하시는 방법은 기질 수준 인산화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효소하고 기질만 있으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화학 삼투적 인산화는 보시면은 필수적으로 막이 있어야 되죠. 미토콘드리아 막이나 이런 생체 막이 있어야 되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컴플렉스 1, 2, 3, 4도 있었고 ATP 합성 효소도 있었죠. 그래서 규모가 비교가 안 되고 세포호흡에서는 1, 2, 3단계에서는 막이 등장하지 않죠. 생체막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문제를 잘 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1, 2, 3단계
그러니까 TCA 회로까지는 무조건 기질 수준 인산화밖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다음 화학 삼투적 인산화와 광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이 부분을 구별하시는 게 좀 어려운데, 화학 삼투적 인산화란 얘기는 설명을 보시면은 막을 중심으로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된 후에 그 다음에 ATP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학이라는 것은 화학종을 말하는데 수소 이온이죠. 수소 이온이 막을 중심으로 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삼투력이 생겨서 그 힘을 이용해서 인산화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측의 광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는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생길 때까지 어떤 에너지로 그 농도 기울기가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인산화는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방식이다라는 설명이고, 산화적 인산화는 세포호흡에서 NADH와 FADH가 생성이 된 다음에 그 에너지가 전자 캐리어, 전자 운반체들한테 연쇄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눠지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컴플렉스 1, 3, 4가 프로톤 펌핑을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형성 전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되고, 광인산화, 산화적 인산화는 두 가지 다 결국에는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둘 다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산화적 인산화를 그럼 다르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전자 운반체들의 연속적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한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 형성 및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길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처음에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뭐냐에 집중을 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광인산화하고 산화적 인산화가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포함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세포 관련 동영상하고 광합성 동영상을 기재를 해드렸는데, 이건 대학 교재로 많이 쓰이는 책이 캠벨이라는 저자의 그 캠벨의 바이올로지거든요. 네, 그 출판사에서 제공한 동영상인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나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세포호흡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는 5문제 풀면 되겠네요. 11년 21번. 2011년 21번입니다. 예, 얘는 살짝 어려웠는데 지문을 보시면 해당 과정과 시트르산 회로에서 운반체와 결합한 형태로 생성된 A는 여기서 운반체는 NAD 플러스 FAD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과 결합한 물질입니다. 는 수소죠. 근데 우리는 주로 전자 이동 측면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소라는 걸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이 문제는. 근데 전자와 수소가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소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다음 보시면 산화 환원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전자 수용체, 이건 쉽죠. 산소라는 거 아시죠? B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A의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C의 H2O가 된다. 그래서 그 세포호흡과 광합성에서는 전자 전달에서 처음에 최초 공여체가 뭔지, 그다음 최종 수용체가 뭔지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암기를 하셔야 되고, 수소는 조금, 수소 이온이죠.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음, 29번이네요. 11년 29번. 보시면, 해당 과정을 거쳐 시트르산 회로를 마쳤을 때 ATP, NADH, FADH2의 분자수는 포도당 한 분자 기준이죠. 그럼 이거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해당 과정 거치고 시트르산 회로를 마쳤을 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ATP, NADH, FADH2 4개, 10개, 2개죠. 그러니까 이 표를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게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성물 개수를 물어보는 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산화적 인산화 끝난 상태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로 연습을 몇 번 하시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12년 27번. 예, 세포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C14로 표지된 포도당 배지에서 진탕 배양하였다. 예. 그러니까 용기가 있고 이 안에 세포들이 있는데 이렇게 포도당을 공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포도당에 이 탄소들이 다 C14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세균들, 세포들 안에 있는 탄소들은 다 C10이기 때문에 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적을 할 수 없는데 얘는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가 이 포도당을 먹어서 어디로 진행이 되고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 가에서 C14이 최초로 발견되고, 그러니까 해당 과정 앞쪽 4개 단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포도당에서 포도당 6인산, 그 다음에 과당 6인산, 과당 16, 2인산으로 바뀌죠. 근데 포도당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4번이 답인데 포도당 6인산에서 처음 검출이 됩니다. 다음 TCA 회로가 시작되면서 생성되는 나에서 C14이 처음 발견된다. 얘도 쉽죠. TCA 회로 첫 번째 단계죠. 그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로 바뀐 다음에 들어가는데 이미 이 피루부산이나 아세틸코에에 의해 아세틸 그룹의 탄소들은 다 C14으로 그 방사성 동위 원소로 되어 있는 거죠. 얘가 들어가면 시트르산 6개 중에 여기 2개는 방사선 표지 C14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트르산부터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시트르산, 나는 시트르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A 회로가 끝나면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대부분 다에 저장된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TCA 회로가 끝나면 이 상태가 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진 것은 NADH죠. 그리고 얘는 ATP로 바뀔 때 3개짜리로 바뀌기 때문에 30개 AT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DH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5년 22번.
15년 22번 진핵세포의 세포호흡이네요. 첫 번째, 최종 전자 수용체는 O2이다. 컴플렉스 1, 2, 3, 4 거쳐서 O2의 전자를 전달해줬죠. 다음 두 번째, O2 공급이 중단되면 ATP 생산이 감소한다. O2 공급이 중단되면 이 산화적 인산화뿐만 아니라 앞쪽 TCA 회로부터 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O2가 산소가 없으면은 해당 과정밖에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TP 생산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다음 3번 질문, 시트르산 농도가 높아지면 해당 작용이 억제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시트르산이나 ATP의 농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PFK,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라는 효소에 결합해서 활성을 억제하죠. 그래서 해당 작용이 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해당 과정에서 나온 ATP는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1, 2, 3단계, 그러니까 해당 과정, 아세틸코에이 생성, 그 다음에 TCA 회로까지는 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발산된다. 예.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꺼내는데 한 40% 정도는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열로 발산이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다음 16년 24번. (16년 24번입니다) 세포호흡, 진핵세포, 세포호흡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피루브산이다. 1번 정답이죠. 너무 좋은 문제죠. 1번이 바로 답이고, 2번 보시면 전자 전달기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H2O이다. 아니죠. 산소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최종 전자 수용체는 전자를 받으면 수소도 같이 받아서 수소가 결합이 됩니다. H2O는 수소가 결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용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O2의 경우만 전자 두 개를 받고 수소이온 결합해서 물로 바뀔 수가 있죠. O2는 수소가 결합할 수 있지만 H2O는 아예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 광합성에서도 이제 유사한 게 나오는데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됩니다. 근데 최종 전자 수용체가 NADPH다 그러면 얘는 전자를 받아도 수소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예 수용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구조식을 보고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기질 수준 인산화 과정을 통해 ATP가 합성된다. 전자 전달계면 벌써 막이 나오고 여기는 기질 수준하고 관계없죠. 화학 삼투적 인산화고 세포호흡이니까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다음 4번, 시트르산 회로에서 쑥신일 코에이로 전환될 때 GTP가 합성된다. 얘는 좀 어려운 지문이었죠. 그래서 TCA 회로 내부에 8가지 물질을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지문이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포호흡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보셨지만 쉬운 문제죠. 쑥신일 코에이에서 쑥신산이 만들어지죠. 두 문자를 암기하시면 순서를 아실 수 있으니까 그때 GTP가 합성이 되고 그 GTP에 인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다시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ATP 합성 효소는 막강 공간에 비해 기질의 pH가 낮을 때 ATP를 합성을 한다.
이따 광합성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이제 수소이온을 어디다 집어넣는가가 헷갈리실 텐데, 이게 미토콘드리아고 엽록체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둘 다 좁은 공간에다 수소이온을 집어넣는다고 기억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이 막강 공간에 집어넣죠. 좁은 지역에. 이 매트릭스로 넣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엽록체는 이게 틸라코이드 막인데 이 바깥쪽 넓은 스트로마에 넣는 게 아니고 이 틸라코이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좁은 데다 집어넣는다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재에도 그림이 어디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강 공간에 비해 기질의 pH가 낮을 때, pH가 낮다는 건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는 거죠. 기질이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막강 공간에 수소이온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pH가 낮을 때 ATP를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5개 문제를 풀었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포하고 광합성은 숲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숲이 뭐니를 묻지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보다는 숲을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기본을 반복적으로 잘 하시는 게 그 기출 상황에 맞는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재로 돌아가셔서 122페이지입니다. 생물2 1권의 122페이지. 122페이지 하단의 그림은 그 정리를 잘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 테이블을 이렇게 그려드린 테이블을 이해하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한 건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양가로 6번 보시면 에너지 효율인데 포도당 1몰에서 약 700kcal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38분자의 ATP가 얻어지니까 대충 40% 정도가 ATP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예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대 영양소의 산화, 양가로 7번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포도당의 세포호흡, 산화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셨죠. 다른 영양소들은 어떻게 분해가 돼서 영양소를 얻어내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외에 지방과 단백질도 이제 호흡기질이라고 하죠. 시작물질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탄수화물의 산화는 탄수화물은 당연히 단위체인 단당류로 분해된 다음에 포도당하고 약간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과정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적당한 데 들어가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산화는 지방은 단위체가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죠. 글리세롤은 이제 구조를 기억하실 텐데 3탄당이기 때문에 그 3탄당에 맞는 위치에 들어가고 지방산의 경우는 이렇게 2개씩 끊어집니다. 그래서 2개씩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알파 탄소 위치, 베타 탄소 위치를 따져서 항상 베타 탄소 위치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베타 옥시데이션 또는 베타 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2개씩 떨어지게 되면 아까 세포호흡에서 가장 유사한 게 아세틸코에이죠. C2짜리. 예, 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라이세롤은 탄소 3개짜리이기 때문에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서 피루부산도 탄소 3개짜리죠. 구조를 약간 변형시켜서 그쪽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단백질의 산화인데 단백질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구조인데 여기 필수적으로 아민 그룹하고 카르복실 그룹이 있는데 아민 그룹은 그 세포호흡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떼버립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하는데 아시겠지만 아미노산 이 레지듀, 잔기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소수성 결합이 긴 경우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라냈을 때 그 분자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포 어느 과정에 비슷한 물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미노산만은 어디로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장 이 경로 중에서 자신하고 비슷한 데로 골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뭐 피루부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세틸코에로 갈 수도 있고 TCA 회로로 갈 수도 있고 이 잔기의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예. 저 124페이지로 가시면 산화적 인산화에 작용한 독극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로테논하고 시안화물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얘는 전자전달 쪽을 저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림 우측에는 올리고마이신인데 얘는 ATP 합성 효소를 저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극물들은 그냥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테논, 시아나화물, 일산탄소하고 올리고마이신 그냥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아나화물은 여기 HCN이 이제 시안산인데 CN 물에 녹게 되면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근데 이 시안 물질이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청색을 띱니다. 파란색 용액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이 CN-가 K, 칼륨 또는 포타슘과 결합을 하면 KCN이 되는데 얘가 청산가리죠. 이게 청산은 이걸 HCN을 청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청산으로부터 오고 가리는 칼륨인데 그 일본어에서 변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카리우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잘라서 칼륨을 카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CN은 청산가리고요. 그래서 KCN이나 NaCN 같은 시아나 화물들이 그 전자전달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물질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 짝풀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전자전달 쪽하고 우측에 ATP 합성하고 서로 계속 연계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짝풀림제가 있게 되면은 이 세포막 중간에 수소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자전달이 되고 프로톤 펌핑이 돼서 수소 이온 농도가 한쪽이 높아졌는데 얘가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글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짝풀림제가 만든 통로를 통해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전자전달계는 계속 돌아가지만 ATP 합성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현상을 짝풀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UCP하고 DMP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UCP는 쉽습니다. 말 그대로 언커플링 프로틴이고요. 천연 물질인데 UCP도 나올 수 있으니까 UCP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DMP는 다이나이트로페놀인데 얘는 합성된
그 짝풀림제입니다. 디커플링 에이전트고, 근데 한때 그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은 발산이 되지만 에너지는 소모가 되지만 ATP가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제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지금도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UCP하고 DNP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DNP는 다이어트 약으로 쓰였던 적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8번 호흡률인데 이 부분 뭐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세포호흡 1호서 끝났고요. 잠시 쉬고서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